안녕하십니까. 신한은 프로리그 2011 시즌 4라운드 위너스리그 4주차 경기입니다. 삼성전자 칸과 웅진스타즈의 경기 박용호, 김창선 두 분과 함께 저는 캐스터 성선입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칸의 프로리그가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위너스리그에서 안정권을 들었는데 웅진스타즈는 정말 신락 같은 가능성 사리에서 나머지 경기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경기를 오늘 경기 포함해서 3승을 거두면서 상대 위의 팀들, 뭐 삼성, SK, 하이드 팀들의 경기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거기다가 승점이 웅진스타즈 같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뿐만 아니라 승점까지도 확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은 창단 후 첫 위너스 포스트 시즌 진출이 딱 좋은 상황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겨서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싶을 테고, 웅진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끝자락 남은 경기를 다 이겨서 가능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웅진의 전반적인 그런 희망사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삼성전자 칸의 최근 경기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전반적인 분위기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삼성전자 칸의 상대로 해서 웅진이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숫자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웅진스타즈가 저그가 상당히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프로토스 카드가 굉장히 강한 팀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토스를 웅진스타즈의 저그가 잘 잡아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전적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프로토스색이 강한 삼성이 요즘 허용우 선수 좀 부진하기도 하고, 이런 틈을 타서 웅진이 딱 이거 반전의 기회로 삼고 승률도 끌어올리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독들의 엔트리 머리 싸움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웅진스타즈의 이런 절박한 것 순위를 보면 조금 더 그 자세한 내막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웅진스타즈가 사실 1라운드, 2라운드에 비해서 위너스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확 쳐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8위. 그렇죠. 2, 3라운드를 좀 어느 정도 죽쓰다 보니까 뒤쪽으로 계속 밀리다가 네. 그나마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또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웅진스타즈는요.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요. 이제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웅진스타즈. 자, 위너스리그만 따로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칸이 사실 최근의 경기에서 뭐 가능성을 보여주고 뭐 힘있는 플레이, 신예크 선수의 파이팅 네.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패배가 좀 쌓였습니다. 네, 친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위너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포스트 시즌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용우 선수의 부진, 차명환 선수의 부진, 이런 여러 과제들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더 단단하게 다져야 단순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뿐만이 아니라 뭐 우승이라든지 말이죠, 최종적으로 강할리에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웅진스타즈 역시 보여주는 그 순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웅진스타즈가 사실 뭐 지난 시즌 역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뭔가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패한다면은 이제 탈락 확정은 아니고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져 있는데, 웅진스타즈가 남은 경기는 뭐 다 두 경기 다 올킬을 기록해야 되고, 뭐 위에 팀들이 두 팀이 올킬 패를 2번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사실상 힘들고요. 오늘 경기에 모든 것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웅진스타즈의 승리가 필요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두 팀 지금까지 어떻게 싸워왔는지 승패 전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웅진스타즈 삼성전자 칸에 비해서 상대 전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웅진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늘 경기에 좀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 분위기가 웅진스타즈가 많이 살아난 만큼 오늘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칸 나쁘지 않은 3라운드와 4라운드 초반을 보냈는데, 최근 경기는 물론 강팀이긴 합니다만 연달아서 패배를 좀 기록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화승, 하이트, KT 연패를 당하면서 좀 약간 살짝 좀 주춤한 이런 느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하고 있다는 장점은 특히 있는 상황이고, 또 구구의 송병우 선수가 딱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힘이 있는 팀이면 틀림없어요. 지금 뭐 웅진스타즈가 위너스리그 순위를 지금 다툼하고 있는 두 팀, 하이트와 SK에게 4라운드 패한 것이 좀 무엇보다도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4라운드는 그래도 3라운드 위너스리그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웅진스타즈 팬 여러분들은 그 가능성,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 것들 오늘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신의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뭐 김기현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럴 때
고참 선수들, 뭐 성병호 선수 포함해서 뭐 허영우 선수라든지 뭐 자명 선수가 조금만 힘을 보탠다면은 삼성전자칸 위너스리그 포스트 시즌뿐만 아니라 분명 상위권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지금 신예규 선수를 굉장히 크게 살아나주면서 삼성전자 칸의 기회를 받치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 칸의 선수들 역시 파이팅이 필요한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웅진 스타즈 만나보겠습니다. 웅진 스타즈. 항상 이 팀의 플레이가 이렇습니다. 너무 기대만 희망차게 만들어요. 조금 더 가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멈췄었거든요, 지난 시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좋은 선수 들려오고 있고 유영태 선수도 이제 부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김명호 선수가 또 삼성의 송병구에게 상대적으로 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잘 살리고 감독의 이 머리 싸움, 엔트리 싸움이 맞아 떨어진다면 오늘 또 뭐 이재호 선수도 있을 테고 충분히 그동안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라운드 부진 이후에는 충분히 웅진 스타즈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자신의 기세, 전반적 흐름을 좀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 팀의 선봉을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가는 먼저 적입니다. 유준희. 네, 유준 선수 뭐 지난 공군전에서 삼성을 거두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좀 살아났다는 평을 좀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저그전인 만큼 이번 시즌 저그전 성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런 저그전의 승리를 만약 거두게 된다면 유준이가 또다시 2등 상승 멀티키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아나는 모습은 봤습니다. 하지만 종족, 저그라는 종족을 상대로 해서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것이 가능할지 보겠고요. 이어서 웅진 스타즈의 선봉은 저그 역시 적입니다. 임정현 선수. 그렇습니다. 뭐 삼성의 경우에는 뭐 차명환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일단 저그인데 임정현을 유준희 선수를 출전시켰다는 게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감독의 엔트리 머리 싸움에서는 저그 대 저그의 어떤 상대적인 우세를 그동안 보여준 또 2라운드에 이 임정현 선수가 이미 1승을 거둔 바 있는 공식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웅진이 첫 경기부터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는 엔트리예요. 자, 웅진 스타즈 초반에는 유진희 선수, 적을 예상한 그런 임정현 선수의 배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양 선수가 경기치를 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피해 능선. 네, 이 맵에서는 이제 유준희 선수가 1승을 거둘 때는 테란전이었고요. 임정현 선수는 이제 저그전에서 1패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치업에 봤을 때는 유준희 선수가 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진희 선수. 자, 유진희 선수, 임정현 선수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묘하게 좀 교차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확실히 유준희 선수는 최근에 공군전에서 3승을 기록했지만 저그전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 반대로 이제 임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이 3연패 중이지만 저그전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박빙의 매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고 승리에 대한 그런 맛을 한번 느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과 웅진 스타즈의 초반 승부 과연 누가 승리를 얻을지 1세트 피해 능선에서 양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정수민, 김혜지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그 유준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유준희 4승 9패, 대저그전은 1승 5패, 위너스리그는 3승 3패를 기록합니다. 자, 이어서 7시입니다. 임정현 선수 9승 9패의 이번 프로리그 성적, 7승 4패의 대저그전. 하지만 위너스리그에서는 현재 1승 3패입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이제 웅진 스타즈가 거둔 승리들을 보게 되면은 뭐 김민철 선수가 3승, 뭐 김명훈 선수가 3승, 윤용태 선수가 3승 이렇게 각각 멀티키를 쭉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먼저 가져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임정현 선수가 오늘 경기 때는 멀티키를 좀 성공하면은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서히 초반에 드론을 찍고 있는 한시 유준희 선수. 최근에 그 삼성이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그런 패배가 계속해서 쌓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듯 그렇죠. 보입니다. 또 뭐 첫 간보기 개념으로 딱 최근에 뭐 성적이 좀 그다지 잘 나오진 않지만 유진희 선수를 출전시켜서 저그 대 저그인데 저그 대 저그 성적이 또 유진희 선수가 딱히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정현을 꺾어주고 또 이게 뭐 양쪽 다 멀티키를 생각하겠지만 어쨌거나 첫 경기를 딱 무난하게 꺾었을 때 이 어떤 선봉 효과 충분히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뒤에 백업하는 선수들도 즐비하게 있고요. 네. 더군다나 삼성의 프로토스들이 웅진 스타즈의 저그 상대로 뭐 종족 간의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삼성의 저그, 뭐 유진희 선수가 특히나 오늘 만약에 저그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보다도 뭐 웅진스타즈의 그 저그 강세를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웅진 스타즈가 삼성전자 칸에 앞서고 있는 것은 당연히 적입니다. 나머지 그 테란과 프로토스는 상대적으로 좀 뒤지는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네. 자, 양 선수의 그 초반의 흐름이 약간 갈렸죠? 그래서 유진 선수가 12풀 가스 빌드로 들어갔을 때 임정현 선수는 일단 멀티를 딱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초반부터 강하게 저글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만한 빌드가 되거든요. 이 임정현 선수의 이 빌드가요. 예, 지금 유진희 선수의 두 번째 오버로드가 멈춰 있죠. 예, 앞마당 쪽에서 멈춰 있는데 이건 이제 상대방으로 하게끔 내가 구드론이다. 예, 이런 뉘앙스를 풀기 그렇죠. 위한 오버로드 네. 정지 상태인 곳이고요. 12풀일 때 만약에 멀티였으면 딱 오버로드의 위치를 조금 늦춰서 아 저글링이 달려오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 겁먹어서 저글링을 계속 뽑게 만들어야죠. 여유있게 드론을 뽑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심리전, 이 빌드로 가는 대신 약간의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구드론인 척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임정현 선수가 유진희 선수의 앞마당 쪽까지 갔는데 그렇죠. 오버로드가 네. 앞마당 해처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 구드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저글링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네. 들었을 것 같습니다. 7시에 임정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앞마당 멀티였고 오버로드 두 번째 오버로드가 이 타이밍에 내려오고 구드론 페이크예요. 그래놓고 저글링 살짝 띄워주는 척하면서 저글링 이거 숨겼다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두 마리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럴 때 오히려 드론 뽑아주면서 레어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심리전 물론 이것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임정현 선수도 충분히 빌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멀티라는 보험도 있고요. 네, 유진희 선수가 노렸던 부분이 초반에 저글링으로 강력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게끔 저글링을 다수를 생산하게 만들고 자신은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정현 선수가 정말 잘해줬던 부분은 바로 레어를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정현의 대처가 더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임정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딱 올라올 때 두 마리 저글링이 뛰어나간다. 이미 6저글링이 뛰고 8번째 저글링이다.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 건데 임정현 선수도 크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말이죠.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라바도 남겨놓고 있고 오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요. 네. 지레 겁먹어서 성큰을 만든다거나 미리 저글링 발업을 누르고 저글링 잔뜩 뽑아놓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빌드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 유진희 선수보다도 임정현 선수가 빌드뿐만 아니라 맞춤 대응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지금까지는 평가가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진희 선수가 한 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두 번째 처리가 본진에서 늘리면서 저글링과 함께 뮤탈스크와 동방 공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공격 한 타임이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임정현이 어떻게 막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글링. 뮤탈의 차이가 크게 스파이어 차이가 큰 것도 아닌데다가 투회 처리는 오히려 임정현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라바의 회전이 약간이라도 더 빠른 게 있고요. 저글링으로 먼저 노려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발업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먼저 한번 찔러보면서 약간 스파이어 늦은 걸 역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만 흘러가게 되면 안바닥 가스 돌아가는 순간 저렇게 미네랄도 먹고 있는데요. 자, 먼저 자원 차이 임정현 그냥 선수. 확 나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앞마당에 대한 배치 이후에 병력을 먼저 던졌는데 그렇죠. 저글링 전투에서는 이제 싹 쏘지 못하는 이렇게 결과. 바꿔주게 되면 임정현이 좋은 거예요. 저글링 뮤탈스크가 동시에 왔을 때 무섭지 먼저 저글링으로 이렇게 성호전을 펼쳐주게 되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라바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남았어요. 자, 잡고 네, 오히려 사정링. 라바를 남기고 스파이어 지금 뮤탈을 뽑아야 될 타이밍에 저글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드론까지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임정현 선수. 이게 오히려 페이크가 좀 애매하게 본인에게 독이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임정현 선수는 저글링으로 몰아붙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유진희 선수는 뮤탈스크가 본진에 꾹꾹 묶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못 와요. 전반적인 페이크를 통해서 유진희 선수의 뮤탈리스크 타임을 좀 끌어올렸는데 네, 아예- 이 저글링 압박 때문에 바깥 먼 쪽으로 못 갑니다. 유진희 선수. 아예 저글링을 덜 뽑으면서 썬큰 하나 만드는 형태가 조금 날 뻔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임정현 선수도 했겠지만 말이죠. 어쨌거나 두 번째 가스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진 선수에게 기회라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뮤탈스크뿐만이 아니라 저글링도 같이 가야 돼요. 좀 들어가네요. 네, 뮤탈 이게- 바깥으로 빠졌고 여기서 드론 하나하나 있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죠. 유진희. 집을 비웠을 때 저글링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성크 콜로니 하나라도 좀 건설을 하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드론 피해가 또 심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유진희 선수가 그냥 자원을 쥐어짜내서 공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임정현 선수는 드론 욕심만 안 부리면서 갖고 있는 저글링 회전시켜주고 있는 대로 뮤탈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일단 저글링 또 네, 들어갔고 지금 저글링 또 들어갔고요. 이게 유준이에게는 뭐 마지막 기회예요. 자, 일단 더 들어간 상황에서 가스 지금 채취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은 많이 못 뺍니다. 지금 모아놓은 걸 일단 던졌는데 유진희 선수.
임정현 선수가 자, 일단 침착하게 스코어를 말기만 하면 임정현 선수는 자, 승리를 스코어 잡고, 스코어 잡고, 가져가는데요. 스코어 자, 잡고. 저글링으로 스코어 분산, 잡고, 맞았고요. 데미지 분산. 뒤쪽에 다시 한번 네, 일단은 아무래도 윤준희 선수. 수비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팀 내에서 박수 나왔고 임정현 선수의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유탈 스쿼드도- 마지막 유탈까지. 다 잡히네요. 네. 임정현 정말 깔끔한 저그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편 진영으로 달려나갔을 때 유준희 선수가 뭐로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공중병력에 대한 스콜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기가 많이 기울었는데요. 지금 뭐 스콜지도 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서 임정현 선수가 스콜지 제거하는 컨트롤 정말 좋았거든요. 저글링 하나 안쪽 들어온 거 이제 막지도 못합니다. 드론도 별로 없고. 자, 이 스콜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 힘듭니다. 몸으로 막아도 될 정도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임정현 그 이제 네. 스콜지 왔죠? 지지. 이제 아, 임정현은 깔끔하게 했어요. 초반에 약간의 페이크와 나름의 어떤 계략에 의한 도발로 뭔가 전략을 수립해서 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때 운영과 컨트롤 싸움을 가게 되면 당연히 빌드에서는 차이가 나는 데다가, 뭐 이재동 선수 스타일로 막 미스테리하게 막 뒤집는 환상의 컨트롤과 기습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역전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이 엇박자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파이브도 상대가 지금 엇박자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거 다 손을 맞추는 임정현이에요. 네. 타이밍이 상대편을 비틀면 난 그걸 맞출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전략적인 무리수를 만약에 뒀을 때 임정현 선수가 거기에 유연한 대처. 그리고 이번 경기 때 정말 잘했던 부분이 자신이 라바가 더 많다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글링으로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부분. 아, 역시 임정현이 저그전 하나만큼은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3킬로 키세로는 유준희 선수. 하지만 대저그전에 대한 그 강함은 이번에도 역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전에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인데, 첫 엔트리에 유진 선수의 출전, 뭐 물론 어떤 연습을 위한 작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너무 좀 쉽게 1경기를 내주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1경기에서 임정현 선수가 유준희 선수를 잡아주면서 웅진 스타즈가 먼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바쁘게 달려가기 위해서 웅진 스타즈 승리가 더 필요한데, 두 번째 세트 역시 그런 것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포트리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ried to get away